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제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슬라, 휴마나 이런 것들의 이제 급락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들은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발표 보고 아시겠지만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이제 발표가 되자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좀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이제 이걸 빗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미국도 차익 매물 나와서 장 중간에 계속 흔들리고 맞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한때는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심리가 늘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패턴이 뉴욕 시장도 그렇다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외에죠. 시간 외에서 이제 인텔도 많이 빠지고 또 테슬라 그랬고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아주 그냥 조심스러운 그런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상에서 하루 종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이내믹함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0.5%가량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그냥 그러고 바로 지수가 급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1.3%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2,500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역시 주체는 외국인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반도체.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줬어요, 오늘.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2차전지 관련도 또 올라가는 대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선물은 잔뜩 샀다가, 장중에 다 팔았습니다. 이제 잔뜩 사서 끄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기관들도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오늘. 예. 역시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또 많이 벌었네요, 선물에서. 예.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개인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지수 상승이 다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특히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 쪽에서 매도 쪽으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죠. 샀다가 오전에 올라가니까. 예. 그런 모습으로 지수 상승은 다소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76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5억 순매수했고 개인은 3,883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는 2,478.56포인트, 어제보다 0.33% 상승하면서 이번 주 코스피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마이너스 0.6%에서 출발했는데 역시 빠르게 지수가 상승을 해서 코스닥은 한때 플러스 1.9% 거의 2%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개인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이제 코스닥 상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수가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1,784억을 코스닥에서 순매수했고 기관은 100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1,54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837.24포인트, 어제보다 1.64%가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러니까 장 또 이제 다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던데 코스피는 오늘 양봉이지만 이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은 턴에서 꺾어 올라갔는데 10일 이평의 변화가 이제 핵심이에요. 통상 이제 5일이 꺾어 올라가면서 한 3일, 4일 그 사이에 10일의 슬로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걸 확인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그런 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양봉 형성으로 끝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아침에 텔레그램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뭐 어찌됐건 양봉 만들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 만들어지면 조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기탁하죠. 예, 그랬는데 오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양봉 형성에 성공을 했는데 아직은 오늘 양봉을 가지고 추세 전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1336원 30전, 어제보다 50전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의 주체별 매매를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599억, SK하이닉스 567억, LG에너지솔루션 180억 이렇게 샀어요. 반면에 SDI는 191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595억 팔았고 SK하이닉스도 938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는 샀는데 LNF는 팔고 뭐 기관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기아 외국인 177억, 우리나라 기관은 29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LG화학 이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샀습니다. 58억, 69억, 256억, 110억 이렇게 샀고 특히 이제 HLB가 882억을 외국인이 사고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관이 115억을 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인 12억, 기관 52억에서 동시에 같이 산 거고 LNF는 외국인은 198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234억을 팔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2차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2차전지 그 생산하는 이제 2차전지 만드는 회사, 셀메이커. 그 다음에 뭐 소재 관련된 거, 여러분 잘 아시면 뭐 양극재, 뭐 문극재, 뭐 이렇게 하고 또 더 나가서 폐배터리 관련 또 리튬, 뭐 머티리얼 쪽에 2차전지 관련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누가 뭐래도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이죠. 이게 이제 작년 매출이 33조 7천억, 영업이익도 2조 1천억, 이렇게 돼서 동기 대비해서 이제 31%, 78% 이렇게 이제 올랐다. 퍼센트 올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전기차 수요 성장률을 한 20%로 본다. 특히 북미의 수요가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에서 얘기를 했고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삼성 SDI는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는 1분기가 바닥이 아니겠냐. 지금 말하는 겁니다. 1분기. 뭐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적용돼서 오늘 이제 결국은 오늘 트리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죠. 실적 발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러지 않아도 자율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 타이밍에 탁 그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건설 대표주가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GTX 확대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어쨌든 간 건설은 뭐 일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PF 문제 뭐 막 이렇게 해서 뭐 건설사도 위험하다 막 이러는데 이게 위험할수록 대만은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설 대표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게 4단이 한번 나면 얘네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PF 이렇게 해서 금융권이 위험하다 이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PF 터지면 그게 진짜 사고로 돼서 터지면 어떻게 해요? 금융권에서 제일 센 리딩 컴퍼니 대마 그거 사야 됩니다. 그때 무조건. 왜냐하면 그러다 이게 이제 주시장인데 약간 이제 건설도 요새 그런 느낌을 풍기면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전도체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이거 뭐 제가 텔레그램 1시간 전 좀 보내드렸는데 그냥 상온에서 흑연에서 또 초전도체 발견했다는 그런 외국 기사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뭐 상온에서 했다고 그러고 뭐 이게 다시 이제 이게 막
초전도체가 관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무용 메타버스 그거 이제 공식 출시한 거. 이름이 메시죠. MESH, 메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죠? 그물망처럼 된 거 메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엮어서 가상의 회의 공간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이제 팀즈라고 아시죠? 거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VR 장치를 활용해서 미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AR, VR 그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쪽도 오늘 강세를 이어가는, 오늘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모처럼 오늘 반등을 보인 날인데, 그 반등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폭제 역할을 했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은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늘 질문도 많이 받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 그 라이브 하죠. 저녁에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주제를 2차 전지 전망과 대응 전략 이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좀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만개미 스쿨 가입문이나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톡에 백엔트 이렇게 치시고 거기 글 남겨놓으시면 저희 그 병정개미 관리팀이 연락을 드려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시장 좀 보죠. 모처럼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튀어오르면서 그동안에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투자자들한테 그나마 이제 떨어진 거 비하면 아직 갈 길 멀지만 그나마 이제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는 차지하더라도 일단 이런 움직임이 향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흔적으로 트레시스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 되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2% 이상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그 반등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됐어. 이런 이제 그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이제 반도체에서 바닥 찍었다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바닥을 1년 이상 찍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세계 탑 클래스의 생산업체들을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뒤늦게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부가 그 재활용 가치가 큰 배터리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중국 주력 제품이 그 리튬 인산철이잖아요. LFP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를 장착한 차량은 좀 불리하다 이거예요. 보조금 받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NCM 같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쪽의 배터리가 더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정부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의 미국을 말할 것도 여러 정부들이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다른 걸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디벨로핑해서 잘 만들고 올려서 기술을 하기 위해서 R&D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회사에 맡기면 회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합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정부가. 이런 거를 딱딱 이렇게 밴을 걸면서 중국 거는
보조금 줬고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연구 개발에 뭐 얼마를 주고 뭐 얼마를 만들고 이런 거 정부 못 해요. 정부가 무슨 5년 만에 정부가 바뀌는데 그건 살아나려고 기업들이 최고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늦었지만 하여튼 오늘 그런 게 발표된 게 저는 상당히 다행이다. 그렇게 뭐 기술 개발하고 뭐 이게 공장 짓고 뭐 하는 거냐 그냥 회사에 맡겨도 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평생 그것만 한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이래저래 나오니까 뭐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질문이 그럼 바닥 쳤냐 이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예, 그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귀신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내피셜로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릴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갑자기 2차 전지가 이렇게 튀어올랐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이거 하나만 갖고 전체가 튀어오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가장 비중이 높은 의견이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금년 들어서만 얼마 몇십 % 빠졌잖아요. 금년에서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언저리란 말이에요.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언저리에 말하자면 이제 트리거가 이게 LG 에너지솔루션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 같아요. 우선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뭐 이 업체들이 모두 올해 2024년 저성장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성장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 저성장 맞아. 근데 이게 LG 에너지솔루션 보니까 조금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2025년에 고성장으로 가고 2024년에 고생을 좀 한다 그래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가는 선행한다. 라는 논리로 조금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냥 끌어다가 지금이 바닥이다 하는 바닥론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주장할 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 그럼 2025년이 좋냐 정말 그 전기차 배터리가 고도성장을 하느냐. 이게 조금 이제 까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이렇게 뭐 재생에너지 그 원래 오리지널 우리 쓰는 화석 연료 이런 쪽에 상당히 비중을 더 다시 둘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 선거 자금 되는 후원자들이 다 그쪽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유럽도 그렇고 이게 잘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이 바닥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실제로도 이 관련 기업들이 우리 뭐 잘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IR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요? 불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가 고생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백만개미는 매매 원칙이라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매수 시그널을 잡아주기 전에는 매수 아니에요. 매수 시그널 안 잡아주는데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나온 후에 사도 벌 돈은 다 벌어요. 근데 매수 시그널 안 나오고 좀 불안정한데 약간 터닝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차전지 그 종목들 그래프를 보세요. 타타탁 이렇게 꺾여 있어요. 끝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오일이. 근데 문제는 위에서 떨어지는 10일이 계속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일이 돌려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급하게 뛰어오르면 2, 3일 안에 10일이 돌아요. 슬로프가.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라. 이게. 그때 확인하고 미리 들어가지 마시라.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오르면 올라서 그 이익권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게 뭐 최근에 사신 분 얘기죠. 이익권으로 들어가면 그냥 오히려 부분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움직인 거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많이 저한테 뭐 질문하시는 분 뭐 2차전지 때려가지고 반도체 갔더니 또 오늘은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거를 보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급선인 11.2평의 슬로프가 어느 쪽으로 가고, 반도체 사는 것도 그래요. 수급 11.2평이 쓰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가 밑으로 11.2평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 반짝했다고 이게 확 달라진다? 수급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2차 전지 같이 많이 밟히고, 또 한 가지 뭐죠? 소액주주가 많은 주식은 그렇게 쉽게 못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소액주주가 늘어난 주식은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액주주가 응집력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소액주주가. 예. 그런 주식들은 쉽게 탁 꺾어서 팍 이렇게 잘 못 가요. 팍 하면 그냥 바로 또 늘어났고, 이런 예가 많으니까 확인하고 가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 올라서 끝나니까 좋은 주말이죠. 그래도 올라서 끝나니까, 내가 뭐 2차 전지가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지수가 올라서 끝나니까 그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이제 슬콘생에, 지난주엔 제가 다녀오느라 못 올렸고, 오늘 그 부활이라는 그룹의 생각이나 뭐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저는 그 2차 전지로 투자해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 주변에 많아요. 그분들 처음에 제가 이쯤에서 파시죠 할 때 막 저한테 막 볼멘소리 하고 그러시던 분들인데, 요즘은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근데 이 노래도 노랫말이 되게 아픕니다. 예,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장이 안 열릴 때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게 지내는 거죠. 맨날 주시장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번에는 여러 번 들어주세요. 여러 번 좀 들어주세요. 요새 좀 잘 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맥이 빠졌는데,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잘 불러서가 아니라 노랫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